자, 윤석열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사람, 문재인, 문제적 존재죠.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런데 한겨레랑 인터뷰를 했습니다. 퇴임한 다음에 첫 인터뷰였는데요. 총평을 한번 해주시죠. 일단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매듭을 지었다라는 결심을 하신 것 같아요. 즉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내가 어쨌든 간에 책임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요. 그걸 또 좀 점프해서 다음 정부 창출에 있어서 내가 밑거름이 되겠다. 그리고 한편으로 이재명 대표에게 미안하다. 이재명 대표의 대세론을 인정한다. 이런 부분들이 저는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거네요. 총평으로는. 긍정적인 척 해야죠, 저도. 저도 네. 주요 당의 당연인데 네, 긍정적인 척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에 관해서 탐사를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는 이야기가 많은데 참 유구무원입니다. 아니 그러시면 안 되죠. 우리 구독자들 지금 현재도 동접으로 좀 몇 분 들어와 계십니까? 지금 그런데 이분들께 말씀해 주셔야죠. 그러면은 제가 몇 개라도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네, 두 가지. 이거 박진영 TV 오면은 들을 수 있는데 박진영 TV를 안 오시더라고 스핑스 시청자들이. 제가 박진영 TV에서 왜 윤석열이 이렇게 친문을 등에 업고 등장했는가라는 특집을 한번 했습니다. 네네. 첫 번째는요. 검찰 아버지 형이 있습니다. 윤석열한테. 누군가 하면은 검찰에서 아버지 같은 존재, 형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네. 정상명 노무현 정부 검찰총장. 네. 이분은 노무현 대통령과 고시 동기생입니다. 두 번째는 박영수 특검. 노무현 정부 때 중수부장했습니다. 네. 이 두 사람이 아버지이자 큰형님입니다. 윤석열이 검사 생활을 하다가 적성에 잘 안 맞아요. 네. 수사를 잘 못하니까 하위직 검사 때는 서류를 잘 만들고 꼼꼼하게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이잖아요. 그게 안 되는 사람이니까.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두고 나가서 변호사를 합니다. 변호사를 하는데 2003년도에 이 사람이 다시 검사로 들어옵니다. 어떻게 들어왔느냐. 박영수 중수부장 시절에 들어옵니다. 중수부장이 나는 새로 떨어뜨린다는 검찰 내부의 최고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장. 그렇죠. 네, 최고의 자리 어마어마했죠, 아닙니까? 이게 옛날에. 특수부장 아닙니까? 특수부장 옛날에.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전 대통령도 정말 모욕 주고 죽음으로 내몰고 그런 자리가 중수부장 자리였죠. 중수부장 자리입니다. 중수부장 자리에 있을 때 물론 그 당시에 정상명 총장은 아니었습니다만 중요한 검찰 인사에 재연을 할 수 있는 위치였다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현직 대통령과 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때 민정수석 누굴까요? 그때 민정비서관 누굴까요? 노무현 정부 때. 문재인 변호사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맞습니까? 그런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네. 그 다음에 민정비서관 누굴까요? 누가 했습니까 그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서. 네. 전해철. 네. 전해철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저도 정확치는 않습니다. 아니 제 기억에도 그렇습니다.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맞아요.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문재인 변호사 민정수석 했죠. 전해철 변호사도 했고. 네. 검찰 인사는 민정수석실에서 옛날에 다 했던 거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즉 정상명, 박영수라는 친노 시절에 잘 나가던 검사들이 백그라운드에서 작용을 했습니다. 그다음 또 어떤 일이 있냐면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이 검사로 들어와서 잘 활약을 합니다. 2008년도에 노무현 정부가 끝이 나고 박연차 게이트가 터집니다. 이른바 이제 박연차 게이트는 이명박 정부가 노무현 대통령과 그 주위 사람들을 박연차라는 사업가를 통해서 올가매려고 했던 어쨌든 조작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입니다. 이 박연차 게이트의 변호사가 누군지 아세요? 모르겠습니다. 박영수입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노무현 대통령의 변호사는 아니고 박연차의 변호사가 박영수입니다. 즉 박연차라는 태광산업 회장이 친노들 누구누구에게 돈 줬느냐 누구 도와줬느냐 이거를 짜내려고 했던 게 이명박 정부 아닙니까? 이걸 방어하는 변호사가 박영수입니다. 대검 중수부 사건을 방어하는 변호사로 전 대검 중수부장을 기용했다. 그렇죠. 부자들이 흔히 하는 일이죠. 그렇죠. 그렇기도 하고 박영수가 윤석열을 다시 검사를 시켜준 사람입니다. 이때부터는 저희 황당 뇌피셜입니다.
사실이라고 이야기하면 저도 법적으로 뭐 말 나올 수 있으니까. 네네. 내가 성렬아, 너 저기 다시 검사시켜 줬는데 검찰 내부에 들어가는 이야기, 돌아가는 이야기 나 좀 해줘. 그렇게 얘기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성렬이가 알아서 말씀드릴 것 같지 않으세요? 성렬이가 알아서 말씀드린다? 아니 뭐 꼭 얘기하라고 촌스럽게 그래요. 그냥 다 알아서 주간 보고니 네네네, 뭐 네네. 월간 보고 해야죠. 네네. 네. 그러면은 뭐 어차피 뭐 우리 사회자나 저나 다 네. 내피셜인데 그러다 보면은 윤석열은 박영수가 맡은 사건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 알지 않을까요? 그렇죠. 제 추론입니다. 네네. 제 추론입니다. 그럼요. 네. 윤석열은 그러면은 노무현 정부와 그 이후를 거치면서 옛날 노무현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과 관계가 저는 형성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게 제 추론입니다. 그때는 뭐 아직 젊은 검사이긴 검사 하지만 시절이니까. 그래도 자, 그게 하나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충청도 인맥이 작동을 합니다. 이 충청도 인맥이라는 것은 정당을 가리지 않습니다. 네. 삼부 토건이 그 핵심이죠. 삼부 토건의 핵심인데 삼부 토건이 뭐 라마다 르네상스 이름하여 그런 곳에서 뭐 술자리도 열고 합니다. 거기에는 충청도 출신의 정치인들도 오고요. 여야 정치인 같이 옵니다. 저는 정모 지금 대통령실에서 잘 나가는 분 그분도 그런데 왔을 거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네. 거긴 대를 이어서 충청에서 정치하는 네네네. 분이니까요. 그러면은 정진석 씨. 네. 민주당 계열의 충청도 출신 정치인들은 거기 안 왔을까요? 삼부토건의 만찬장이나 이런데 저는 왔을 거라고 옛날 봅니다. 정치인들은 많이 옛날 정치인 뭐 왔겠죠. 그렇게 왔을 거라고 봅니다. 분명히 안 간 사람은 있습니다. 네. 이해찬 총리 이런 분들은 안 갔습니다. 네네. 네, 제가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들은 왔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잘 나가는 충청 출신의 검사임을 자임하는 윤석열은 안 왔겠어요? 삼부토건에서 선물 보냈다는 선물 목록도 나오잖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민주당 정치인들을 사귀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중에 특히 삼부토건과 가까워서 이 뭐라고 합니까? 건설 관계 일을 하는 정치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네. 건설관계 일이라는 건 뭐 상임위원회가 국토위원회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 본인이 뭐 그런 뭐 건설에서 조그마한 걸 할 수도 있죠. 네네. 뭐 그 박모 국민의힘 의원처럼요. 네네. 네. 그런 관계들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즉 윤석열이 민주당 인맥을 만들어지는 데는 두 부류가 크게 작동합니다. 법조 인맥과 충청 친노 인맥. 법조 인맥. 네네. 그다음에 민주당 계열 충청 정치인 인맥. 네. 이낙연은 제가 조사해 보니까 생각보다 큰 그게 없더라고요. 네. 연결고리가 아니다. 교집합이 네네, 별로 없어요. 네. 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이낙연 얘기를 계속 이낙연 해주고 이야기를 계신데, 하시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윤석열을 검찰총장에 임명했던 배경을 비교적 소상히 설명했어요. 그게 네. 처음 나온 얘기입니다. 그동안 설왕설래만 있었던. 더한 이야기 해드릴까요? 네.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그 난리를 치는데도 윤석열하고 술 퍼먹고 다니던 민주당 정치인들, 대통령 청와대 근무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현직 검찰총장 윤석열과 술 처먹고 다녔다. 그렇죠. 네. 이른바 조국 사태 때 그 와중에. 네. 근데요. 그건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데 누군지. 말 못하겠습니다. 이거. 힌트라도 좀 주세요. 줄 수 없습니다. 제가 맞춰볼게요. 줄 수 없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네? 하지 마십시오. 아니, 저는 몰라요. 하지 마십시오. 하지 마십시오. 그래도 이런 소송 당합니다. 네? 소송 당합니다. 당하시면 안 되나요? 소송 당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래서 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런 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사실인지 아닌지 만약 거짓말로 술 처먹고 다녔다, 술 퍼먹고 다녔다라고 한다면 그건 전 책임을 지는 게 맞는데 공인이라 하더라도 명예가 있다고 또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네트워크 속에서 술 마시고 다니고 그랬다면 정말 역적질한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사람들은 이게 사실 적시 명예훼손 이런 부분으로 걸릴까 봐 말 못하는데 네네. 제가 사실 고소고발 많이 당했습니다. 아이고, 네. 변호사비 많이 나갑니다. 진짜 힘듭니다. 저도. 힘들죠. 네. 경찰서에서 무슨 등기 맨날 와 있고 집 앞에 붙어 늘 있고. 등기 와 있고 힘듭니다. 네, 저도.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하네요. 그 와중에도 아무리 정치라는 게 상상력을 발휘하는 일이라지만 조국 사태 와중에 그때 서초동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위하러 나갔습니까? 조국을 지키겠다고. 그럼 무슨 조국 장관한테 뭐 대접이라도 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검찰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흔드냐 어떻게 이런 선의들이 모였던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당의 제가 오늘 정치인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친노들은 그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추천되어서 올라오기 훨씬 전부터 잘 알고 있는 관계였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청와대 라인만이 아니라 무슨 어떤 언론인, 유명한 언론인도 개입했다. 그렇죠. 무슨 기획 잘한다는 사람도 개입했다. 그뭐 이런 언론인은 얘기들. 이야기해도 되잖아요. 뭐 공석현 회장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또 좀 그보다 젊은 언론인도 있죠. 젊은 언론인도 있죠. 네, 네. 네. 근데 뭐 그 당시에는 그래서 윤석열을 민주당 쪽에서 대권 주자를 한번 키워보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정말 아니 근데 좀 희한한 게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보고서가 올라왔는데 네, 그렇죠? 네. 윤석열은 뭐 평소에도 욱하는 사람이어서 좀 어려울 것 같은 생각이 있었지만 검찰 개혁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가지고 나랑 조국이랑 다 좋다고 그랬다는 거잖아요. 그게 전부는 아닐 거라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사람은 그렇게 쓰지는 않을 거다. 네네. 네. 아니 물밑 작업이라는 게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세상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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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만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까? 네. 로비도 있고 오랫동안 인간관계에 서로 신세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우리 그 오창익 사회자님을 존경합니다마는 이 존경이라는 네. 것이 박진영이 오창욱 존경하는 것에 대해서 서로 연관관계 경력 증명서 보고 존경합니까? 네. 아니잖아요. 친분관계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과거에 뭐 제가 우리 오창익 선배님한테 뭐 부탁을 한 적도 있고 서로 뭐 부탁을 주고받은 적도 있을 네. 거고 뭐 다양한 인간관계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누구나. 네. 아 그렇구나.